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말인 32번째 시간, 오늘은 피커 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커는 뭐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유용하게 약방의 감초처럼 UI를 구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피커를 만드는 기본 U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피커를 이용해서 컬러 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임, 어느 뷰에나 다 있는 네임이 있을 수가 있고 타이틀, 그 다음에 타이틀 컬러. 타이틀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피커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피커인데요. 이 피커였을 때 이 셀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타이틀 컬러,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호리존털 옵션, 그다음에 셀렉트 아이템, 이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떠한 요게 이제 그 얘를 딱 클릭을 하면 터치를 하면 이런 팝업이 하나 떠요. 뜨고 나서 이 안에 아이템들이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요때 그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7개에서 어떤 항목을 하나 내가 터치를 딱 했다.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존재를 하고요. 아이템마다 0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이라는 인덱스가 존재하고요. 다음에 인덱스 말고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 이걸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템도 데이터,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 selected, index, changed. 자, 이건 핸들러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여기겠고요. 요거 여기 선택을 이제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컬러. 여기는 그 타이틀이고요. 이거 선택을 하기 전에는 타이틀이라고 하고,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텍스트 컬러라고 이렇게 컬러가 두 개를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틀 컬러, 텍스트 컬러. 다음에 폰트 로테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템 넣는 부분이에요. 아이템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지금 넣었는데요. 스트링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피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하겠고요. 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위치 정해 주겠고요. 자마린 프로젝트 렉 32번째 프로젝트 0001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랭크 선택하겠고요. 오케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놔두겠고요. 제가 미리 그 에뮬레이터도 좀 띄워놨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도 좀 띄워놨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그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 그곳에다가 피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피커니까 picker-ex01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여기다가 아까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UI를 구성을 하겠는데요. 전체 스택 레이아웃이 감싸고 있고요. 스택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스택 레이아웃, 요게 하나씩 다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택 레이아웃 안에 어떻게 호리존탈 가로 정렬로 레이블이 있고, 다음에 피커가 있고, 레이블이 있고, 피커가 있고, 레이블이 있고, 피커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스택 레이아웃이 또 하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스택 레이아웃 안에 어떤 거 레이블 버티컬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먼저 스택 레이아웃 요거 그냥 재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쪽에 패딩만 좀 주겠고요. 음, 요거를 조금 지울 필요가 있겠죠.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스택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택 레이아웃은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털이면 되겠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회색, 옅은 회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패딩은 한 7 정도를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하나 만들어 주겠고, txt 텍스트는 EASE please select a grade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한 좀 키워서 20 정도 주겠고요. 폰트 어트리뷰트 볼드로 해서 두껍게 눈에 잘 보이게. 자, 패딩도 좀 주겠는데요. 여기서 패딩은 장표를 보면 여기 너무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간격을 주기 위해서 여기 패딩을 왼쪽만 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 요게 이제 글씨가 여기 간격은 이미 여기 여기 요 패딩 갖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딩은 어떤 거냐면 이 글자가 위에 너무 붙어버려요. 그래서 위쪽에서 좀 내려서 얘하고 이 옆에 있는 피커하고 좀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안 줘도 되겠고요. 위쪽 탑만 좀 주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안 주고, 다음에 바텀도 빼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할 내용 피커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피커는 속성 중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참조, 다른 곳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name이라는 속성을 먼저 주겠고요. 다음에 title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select 피커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표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지금 선택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요 구문을 지금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타이틀 컬러도 줄 수 있어요. 그 지금 셀렉트라고 위에 적어 놓은 요거의 글자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호리전털 옵션은 옆에 오른쪽으로 가장 끝에 붙기 위해서 end and expand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데요. selected index changed. 자, 이벤트 처리기 만들어 주겠고요. 다음에 선택을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아이템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글자 이거죠. 컴퓨터를 선택을 해서 컴퓨터가 나타나는데요. 이 글자의 어떤 거 컬러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텍스트 컬러라고 하고요. 이 텍스트 컬러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글자의 폰트 어트리뷰트도 볼드라고 해줘서 좀 잘 보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커는 기본적으로 이런 UI를 가질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피커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뭔가 선택을 하는 이 아이템들 있죠. 이렇게 좀 지우면 이 아이템들을 넣어줘야겠는데요. 이 아이템은 피커 하위로 picker.items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면 지금 그레이드죠. 그래서 그레이드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 2, 3, 4 이 스트링이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인덱스는 어떻게 얘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 이벤트로 아이템과 인덱스가 들어오는데요. 인덱스가 들어올 때는 0, 1, 2, 3이 들어오겠고 다음에 인트로 들어오겠죠. 다음에 그 아이템이 들어올 때는 1, 2, 3, 4가 오브젝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쓸 때는 스트링으로 캐스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좀 이따 이벤트 할 때 디버그를 한번 찍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탑재를 해서 모양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EX01로 시작 페이지 바꿔주겠고요. 자, 핸들러가 생성됐으니까 여기도 저장 한번 해주겠고요. 자, 탑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탑재를 하겠고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스택 레이아웃 뷰 그룹 안에 어떻게 레이블과 피커를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장표를 보면 요게 두 개, 세 개 있죠. 그래서 잘 뜨면 그 에뮬레이터에 잘 뜬다 하면 어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글자 정도만 바꿔주시면 세 개가 금방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드가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빌드 하는 동안 잠깐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면 ms 자마린에다가 어디 pic ker 피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양식 선택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타입 어떠한 그 요게 다 저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는 이런 UI로 구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좀 복잡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클릭을 딱 하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바뀌고 그죠?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겠죠. 핸들러에서 다 구현을 해도 되겠고요.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다 떴습니다. 자, 플리즈 셀렉트 그레이드, 플리즈 셀렉트 그레이드 여기 다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셀렉트 클릭을 하면 셀렉트가 어디냐면 피커 여기죠. 셀렉트 그리고 하얀색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서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1, 2, 3, 4 나오죠. 1, 2, 3, 4가 아이템들입니다. 인덱스는 0서부터 3까지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선택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잘 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코드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두 번째 피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피커는 메이저 전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셀렉트 메이저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러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얘 하나 가지고 좀 재활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는 1, 2, 3, 4가 아니죠. 뭐 국어 공문은 예, KORREAN 예. 그 다음에 영문과도 있죠. 잉글리시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충 좀 해보겠고요. 컴퓨터 학과, 컴퓨터 공학과도 있고 사이언스 과학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과학 있으면 예술도 있겠죠. 아트. 다음에 뮤직. 예. 다음에 스포츠. 네,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바로 뜨겠죠. 바로 뜨고요. 플리즈 셀렉트 메저에서 뜨면 이제 아이템들이 코리아, 잉글리시, 컴퓨터, 사이언스, 아트, 뮤직, 스포츠 다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좀 긴 글자, 컴퓨터가 긴가요? 예, 큰 글자를 보면 좀 잘려요, 이렇게. 그죠?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바꿔야 되겠죠. 이름이 같아서 안 되죠. 피커 그레이드니까 이거는 메이저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꿔놓고요.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셀렉트, 처음에 타이틀을 우리가 넣어줍니다. 여기서 피커의 타이틀. 피커의 타이틀을 넣으면 이 피커의 가로 길이가 이 타이틀 길이에 맞춰서 딱 측정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셀렉트에 맞게 됐기 때문에 셀렉트보다 더 작은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공간이 여유가 있고 잘리지 않습니다. 한데 셀렉트를 클릭을 해서 뭐 아트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해서 컴퓨터처럼 셀렉트라는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글자가 잘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드 리퀘스트 같은 거 가지고 뭐 한 10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그럼 좀 커지겠죠? 네,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넉넉하죠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입력을 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런 선택하는 거는 좀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원하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꼼수를 쓰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셀렉트 앞에다가 처음부터 좀 공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넉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뭐 편하신 거 타이틀에다 공간을 이렇게 주는 꼼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위드 리퀘스트 이용해서 가로값을 정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건 조금 재활용해서 어딘가에 여기죠. 붙여넣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뭐가 있냐면 젠더 화면을 좀 볼게요. 젠더죠. 예. 그래서 젠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elect, please select major gender라고 이름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젠더는 두 개, 남성, 여성만 있으면 되겠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지금 그냥 생략하고 남성, 여성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 woman. 네,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는 그대로 쓰겠고요. 예, 얘도 클릭을 하면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고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장표를 보면 PK는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UI 구성은 이게 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벤트 좀 알아볼게요. 클릭을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학년의 컴퓨터에 남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그 요약 정보 서머리가 밑에 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 들어가세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스택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계속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스택 레이아웃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 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을 서머리 요약을 해서 보여주도록 레이블을 간단하게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name은 레이블 grad 그레이드를 출력할 레이블이겠고요. 텍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grad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다음에 아까 메이저였죠. 메이저 다음에 뭐였나요? 젠더. 예, 젠더. 자, 요것도 바꿔줘야겠죠. 메이저 다음에 젠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 예, 다 떴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정보가 이곳에 나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작업하기 위해서 CS 파일로 이동하겠고요. 자, 핸들러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어떤 피커가 선택했는지, 어떤 피커를 클릭을 했는지, 아이템을 클릭했는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그 선택한 피커가 오겠죠. 그래서 샌더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커로 캐스팅을 해야 되겠고요. 자, 피커로 캐스팅한 다음에 여기서 뭘 뽑아낸다? 이제 아이디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뽑아내서 아이디라는 변수에 만들어 넣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아이디가 뭐와 같다면 아까 pk 그레이드 그레이드.id와 같다면 그레이드 피커를 선택을 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LG if 뭐 좀 디버그 끌게요. 자꾸 줄가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번엔 아이디가 뭐와 같으면 피커의 메이저 아이디하고 같으면 어떻게 해라. 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젠더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pk 젠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이제 다 세 개를 다 나눴고요. 그거에 맞게 디버그를 한번 일단 찍어볼까요? 그래서 라이트 라인으로 해주겠고요. 가장 먼저 뭘 찍어볼까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게 클릭됐다고 지금 PK 그레이드가 클릭됐다고 그냥 이렇게 명시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그 한번 날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피커를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지 또 몇 번째 인덱스를 선택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아이템부터 보면 자
그레이드 피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레이드 피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음. 그레이드 피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PK 그레이드에서 어떻게 PK 그레이드는 우리가 자료형이 스트링이었습니다. 스트링. 다 지금 스트링이죠. 스트링, 스트링, 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PK에서 어떻게 점 selected item이라는 프로퍼티를 주면 이거가 어떻게 스트링으로 캐스팅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선택을 했는데 1학년을 선택했는지 2학년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값이 들어오고요. 이 값이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죠? 오브젝트로 들어오죠. 이것을 우리가 스트링으로 캐스팅하면 우리가 입력한 선택한 값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고요.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템은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PK에서 인덱스도 있어요. 인덱스. 자, 인덱스는 그래서 selected index 프로퍼티인데요. 이 녀석은 반환형의 int죠. 그래서 굳이 따로 캐스팅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과 인덱스를 한번 디버깅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빼먹을 뻔했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레이블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선택한 아이템이 어떤 건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grade.txt 텍스트는 어떻게 grade 이렇게 해주겠고요. 플러스 어떻게 아이템 이 스트링으로 캐스팅한 이 아이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코드 좀 재활용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메이저 바꿔주면 되겠고요.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전공 피커를 클릭했을 때 아이템이 어떤 건지 인덱스, 예, 됐죠.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코드 복사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고요. 이거는 젠더, 예, 젠더, 젠더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 다 됐죠. 성별, 아이템, PK 젠더, PK 인덱스, PK 젠더 인덱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탑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레이블에 제대로 선택한 아이템이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클릭을 해서 자, 뭐 2학년 한번 해볼까요? 2학년. 예, 제대로 출력이 되네요. 다음에 메이저에서 뭐 컴퓨터 다 같은 데 되네요. 요거가 여기 잘못됐죠. 수정할게요. 자, 레이블 그레이드가 아니라 메이저겠죠. 여기. 그래서 메이저 되겠고요. 그레이드가 아니라 어떻게 젠더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제대로 됐고요. 다음 메이저는 컴퓨터 제대로 됐고요. 다음에 젠더는 여성으로 해볼까요? 네, 여성으로 이렇게 하면 다 출력되고요. 바꾸면 계속 이벤트는 발생하는 거니까 변경하면 변경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서밋 같은 거 누른 저기 버튼 만들어서 클릭을 했을 때 어디 뭐 모델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좀 장표로 와서 자, 이번에는 컬러 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하고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좀 다르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아쿠아, 블랙, 블루, 뭐 퍼시안 뭐 이렇게 있어요. 컬러들이. 그래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이게 다 색상 이름입니다. 이 색상 이름에 해당하는 컬러가
어디 밑에 있는 박스 뷰인데요. 박스 뷰에 컬러 값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색상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는 딕셔너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키 밸류를 스트링과 컬러로 이렇게 제너릭한 스트링 컬러로 정하겠고요. 스트링은 아쿠아, 블루, 그레이, 라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셀렉트에 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 클릭을 하면 그 녀석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될 수는 없죠. 이 녀석은 키 값입니다.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 컬러 값이죠. 이 컬러 값, 이 컬러 값을 이용해서 어떠한 키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피커의 아이템즈는 피커의 selected index, 선택한 인덱스의 컬러 네임을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컬러 네임을 박스 뷰 컬러에 적용을 해서 그 뭐죠? 요 박스 뷰의 컬러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사이트 조금 봤는데요. MS 사이트 봤는데 여기 있는 예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피커 클릭을 하면 피커 가지고 뭐 피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예제가 나오는데요. 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거의 99%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문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뜻 보이는데 선택키 피커의 시각적 표현은 엔트리와 비슷하면 키보드 대신 선택을 한다. 그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예, 요 내용 피커의 요 내용이 우리 앞에서 좀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엔트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엔트리는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키패드가 올라옵니다. 그죠? 키패드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죠. 근데 피커는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팝업이 나오고요. 팝업에서 내가 선택을 말 그대로 피커 선택 셀렉트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이게 피커인지 이게 엔트리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위에다 타이틀을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아래에서 뭐 선택하세요. 뭐 문구를 적어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로 뭐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딕셔너리로 해서 쭉 C# 파일만 가지고 자물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C# 파일만 가지고 이런 거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걸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껐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피커 EX02라고 해주도록 하겠고요. 맞죠? 스페링? 네. 자, 다 꺼버리겠고요. 야, 됐습니다. 자, 자물 파일을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CS 파일이 필요하고요. 얘는 그냥 닫아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물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UI까지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물 파일에 있는 컴포넌트들 스택, 레이블 다 만들지 않고 그냥 비나면 하얀 화면만 나올 수 있겠죠.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새롭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색상을 갖고 있는 딕셔너리 데이터, 더미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색상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색상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색상 데이터는 제가 색상을 뭐 색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조금 코드를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우리 소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색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구조는 딕셔너리 구조고요. 딕셔너리는 키밸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름은 name to color입니다. name to color는 딕셔너리를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제네릭 타입이죠. 스트링이 키가 되고 컬러가 밸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는 컬러의 아쿠아 이런 색이다. 블루는 이런 색이다. 해서 키 밸류로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거 제가 먼저 한번 해봤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가죠, 그죠? 이런 컬러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시안인가 이런 색상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스페링이 지금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저 오타 분명히 코딩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오타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Alt 엔터를 누르시면 알아서 스마트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편집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죠? 그
S하고 H가 바뀐 거죠,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서를 참고해서 예제를 하실 때 이런 게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뭐 약간 오타, 스페링 오타 같은 거 그런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웬만하면 잡아주는데 안 잡아주면 여러분이 다른 거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키하고 밸류, 키하고 밸류, 키하고 밸류 해서 쭉 만들어 놨고요. 우리는 이 키 값을 가지고 어떻게 이 키들을 가지고 나중에 피커의 이 키들이 아이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박스에 적용되는 그 색상 값 있죠. 그 색상 값이 여기 있는 밸류, 컬러 값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에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처음에 피커라고 큰 글자 하나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죠? 그래서 피커라고 레이블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름을 그쪽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new 레이블 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자, 프로퍼티 바로 생성과 동시에 프로퍼티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xt 텍스트는 아까 피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picker 피커가 있고요.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한 30 정도 줘서 좀 크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호리존탈 옵션은 레이아웃 레이아웃 옵션이 어디 있나요? 옵션즈 점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피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피커 만들겠고요. 이름은 그냥 피커로 하겠고요. 자, new 피커. 자, 이 녀석도 생성과 동시에 프로퍼티 초기화 시켜주겠고요. 먼저 타이틀 먼저 정할게요. 자, 타이틀은 뭐라고 하냐면 please select color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티컬 옵션만 좀 줘보도록 하겠는데요. 버티컬 옵션은 레이아웃 옵션즈 점 센터 앤 익스펜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센터 앤 익스펜드에서 서로 얘는 위에 가고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따로따로 보기 좋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피커에 대한 이제 그 이벤트가 또 있겠죠. 그래서 피커 여기서 만든 거 요거 요 피커 점 selected에서 이벤트만 이렇게 보도록 하면 이벤트를 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벤트는 람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er 그 매개 변수하고 그 다음에 args 아규멘트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즘은 거의 그냥 그 한 번, 두 번, 그 간단한 내용은 따로 메소드 빼지 않고요. 람다식으로 표현하는 게 간단하죠. 그죠? 람다식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반환형을 알아서 측정을 해주니까 우리는 반환형도 쓸 필요 없고 접근 제어자 이런 것도 쓸 필요 없고 정말 필요한 건 메소드의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안에 내용만 써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람다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 양이 줄어드니까 조금 생산성도 좋아질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피커의 이제 셀렉트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만들 내용 박스 위의 컬러를 어떻게 해라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박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비워두겠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뭔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인덱스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뭔가 선택을 한 거죠. 자, 이제 뭔가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 선택에서 나온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겠는데요. 자, 스트링 에서 컬러 네임은 picker.item즈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picker. selected index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아이템들이겠죠. 이게 아이템들이 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아이템들을 아이템 중에서 어떻게 요거를 하나를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피커를 만들어 놨는데 피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이템을 넣지 않았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줘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뭐 넣어줄 게 없으니까, 아니, 넣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피커에다가 이제 아이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딕셔너리에 있는 요 키값, 요게 이제 아이템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키값이 아이템들이 될 거고 그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박스비에 적용되는 녀석이 이 밸류들, 컬러 값일 겁니다. 그래서 저 딕셔너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for each문을 이용해서 한번 아이템을 빠르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러 네임이라고 해줄 것 같고요. 어디서 네임 아까 그 저기 뭐죠? 네임 투 컬러였죠. 딕셔너리 이름이 네임 투 컬러였습니다. 네임 투 컬러에서 다 뽑는 게 아니라 뭐만 키즈 그죠? 키들만 쭉 뽑은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들만 쭉 뽑아서 그거 이름을 일단 지역 변수로 컬러 네임이라고 해주겠고요. 이제 이걸 이제 아이템에다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피커에다가 아이템으로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아이템즈 그다음에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add라는 메소드에 어떻게 컬러 네임을 넣으면 바로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쭈루룩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박스 뷰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박스 뷰 이름 그 다음에 인스턴스와 객체화 시켜주겠고요. 박스 뷰 이것도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위드 값을 150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15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호리전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얘가 색깔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요. 레이아웃 옵션즈 해서 센터로 주도록 하겠고요. 버티컬 옵션은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옵션즈 점 센터 앤 익스펜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세미콜론 찍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화면에서 여기 부분이에요.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센터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코딩할 수 있겠죠. 셀렉트가 했을 때 요 박스 뷰의 색상은 뭐 그냥 디폴트 색상을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프로퍼티에다가 어떻게 컬러 점 디폴트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색상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선택을 했으면 컬러 네임을 얻어왔죠. 어디서? 아이템지에서 셀렉티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얻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온 걸 갖다가 어떻게 박스 뷰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박스 뷰에다가 야, 너의 컬러 값은 이제 정해졌어. 이렇게 잡고 레퍼런스를 정해 이렇게 되겠죠. 자, 컬러는 어떻게 네임 어디서 찾아요? 이제 이 딕셔너리 찾아야겠죠. 그래서 네임 투 컬러에서 찾아봐. 거기에 있어. 그죠? 어떤 키 값을 얻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 딕셔너리 찾는 거죠. 그래서 컬러 네임을 이용을 해서 찾습니다. 찾으면 반환되는 게 뭐가 반환돼요? 컬러가 반환되죠. 그죠? 그래서 컬러가 반환되면서 박스 뷰의 색상이 음, 당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레이블과 다 만든 것 같아요. 레이블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피커도 만들었고, 박스도 만들었고, 아이템 다 추가했고, 이벤트 다 달아줬죠.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컨텐츠에다 하나씩 붙여야 되겠죠. 자, 일단 디스 패딩 해갖고 패딩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패딩이 좌우 상하 다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데 하나씩 줄 때는 new synchronous로 THICK 싱크니스 객체 이용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왼쪽, 그 다음에 상단,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왜 이 수치를 했냐면 왜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아까 그 문서에 보면 예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여기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싱크니스에서 저는 이제 10 아까 상단을 뭐 줬죠? 20 줬죠, 20. 상단을 20 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10, 그 다음에 하나당 5 줬는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어요. 저하고. 그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도큐멘트 문서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탑값을 디바이스 온 플랫폼에서 2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탑이죠. 이건 왼쪽이고 그러니까 9시 방향 왼쪽 그 다음에 이게 위쪽 탑 다음에 이게 오른쪽 아라인데 왼쪽과 아래쪽과 오른쪽과 아래쪽인 경우에는 모든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라든가 iOS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다 적용이 돼요. 올바르게. 근데 여기 위쪽 있죠, 이쪽 탑은 문제가 뭐냐면 저도 iOS를 뭐 그렇게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의 그 UI 기본적인 플랫폼 UI 차이점이죠. 좀 지우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OS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iOS. 그러면 위쪽을 차지하는 면적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부터 인디케이터 나오고 앱이 여기서부터 바로 실행이 돼요. 그죠? 근데 iOS는 여기가 조금 더 멀더라고요. 이게 이 간격이 안드로이드보다 좀 더 멀어요. 그죠? 디바이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방금처럼 그 MS에서 권장하는 건 디바이스 온 플랫폼, 그죠? 디바이스에 따라서 탑을 이렇게 정해준다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쓰면 좀 넉넉하게 주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둘 중에 택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이건데 음, 권장사항은 이거라는 걸 일단 아시고 지금 간단하게 그냥 20으로만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컨텐츠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에다가 붙이도록 하겠고요. 컨텐츠에 붙이는데, 자, 여기서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바로 컨텐츠에다. 예. 스택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붙일게요.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 하나 만들겠고요. 만들자마자 바로 초기화 진행을 하겠고요. 자, 세미콜론 찍어주겠고요. 스택 레이아웃에서는 children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뭘 붙여요? 하나씩 붙이면 되죠. 이거 헤더, 예, 레이블 먼저 붙이겠고요. 레이블 붙이고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예, 피커 붙여야겠죠. 피커 붙이고요. 또 다음에 박스가 박스 뷰 붙이면 되겠죠. 예, 여기 세 개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스택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면서 차일드로 자기 안에 헤더, 피커, 박스 뷰 다 붙이겠고요. 그걸 컨텐츠에 적용을 하니까 이제 화면에 뜨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문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오라클 자바 쪽이 됐건 이쪽 C 쪽 C샵 C뿔 뭐 이쪽이 됐건 가이드 공식 문서가 있죠. 공식 문서에 있는 코딩 방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어, 그죠? 최신 기술로 코딩을 하는 그 가장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거로 코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일단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하고 다름없죠. 음. 에뮬레이터가 떴나요? 네, 됐죠. 아, 안 바꿔줬네요, 우리가. 자, 잠깐 스톱하겠고요. 시작 페이지 바꿔줘야겠죠. 시작 페이지 이제 2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자, 자물 파일은 전혀 뭐 건든 게 없어요. 자물 파일 쓰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거기서 이닛 할 때 주석 처리해 버렸습니다. 주석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셈 치는 겁니다. 순수하게 C# 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자, UI 구성하기 여기서 좀 불편하시면 자물 파일에서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자물 파일에서 x 땡 네임 있죠. 그걸로 참조해서 여기서 어떤 특정 이벤트라든가 다른 작업만 구현을 해줘도 됩니다. 자, 피커 떴고요. 플리즈 셋 됐고요. 클릭을 하면 다 뜨죠. 이 값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키 값들, 그죠? 이 키 값들이 다 아이템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떤 로직에 의해서 여기 보면 어디 있나요? 포이치문 돌려서 네임 컬러의 키들을 전부 다 모아서 긁어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템에 애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됐고요. 블랙이면 딱 클릭을 하는 순간 블랙이 적용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벤트 있었죠. 그래서 피커에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선택됐으니까 인덱스가 선택됐으니까 그 인덱스를 가지고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러면 컬러 네임이 오겠죠. 그래서 그 컬러 네임을 가지고 어디 네임 투 컬러가 또 찾아요. 그러면 컬러 네임을 가지고 찾았으니까 컬러 값이 오겠죠. 그 컬러 값을 가지고 어디 박스 위에 컬러에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다른 거 선택을 한번 해보면 아까 이거 오타 있던 거 이거 무슨 색인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색이래요. 뭐 라임색도 있고 색깔이 굉장히 많죠. 화이트 거의 안 보이네요. 올리브 네, 이런 색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샘플 예제니까 이렇게 컬러점 해서 상수로 표현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스태틱 리드온이 돼서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색은 보통 실무에서 잘 안 쓰죠. 실무에서는 RGB 컬러라든가 아니면 그 프롬 헥사 해갖고 HLS인가요? 예. 그 휴 세츄레이션 루미노시티 그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차피 컬러 객체만 있으면 전달되면 되니까 누구한테 박스비한테 컬러 객체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컬러점 뭐 저는 개인적으로 16진수 프롬 헥스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뭐 빨간색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이면 빵빵 좀 중지시키겠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쓰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한 색을 나타내겠죠. 블루면 파란색이 얼마나 파란색인지, 그치? 하늘색 같은 파란색인지 아니면 짙은 딥블루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색상은 실무에서는 잘 안 쓰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쓰겠죠. 정확한 색상 값을 가지고.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아쿠아 색상 무시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쿠아를 클릭하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실행을 해서 보면 클릭을 해서 아쿠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빨간색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하시는 방법 또는 RGB도 있었죠. 256 컬러로 255, 0서부터 255까지 256 컬러로 하는 RGB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커에 대해서 쭉 다 알아봤는데요. 피커는 아주 사용하기 쉽고 약방이 감춰지고 하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피커를 사용하기 좀 곤란해요. 그죠? 피커는 그래도 뭐 몇십 개 안에서 몇 개 아니면 몇십 개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너무 많네. 뭐 한 제 생각에는 한 40개만 넘어가더라도 그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